K8 사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랜저 살지 K8 살지 고민되시잖아요. 뭐 그거 사면 호구네 할인에 논란도 많았는데 오늘 그냥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둘 중에 뭘 살까 최근까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현행 그랜저와 K8 중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K8 사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K8 나올 때 요란하기도 나왔죠. 역대급이다부터 시작해서 기아가 작정하고 만들었네, 기아의 야심작이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얘네가 원래 하던 대로 엄프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K8을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타고 다녔는데 와, 솔직히 외관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타자마자 이건 국산차가 아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그랜저도 진짜 예쁘죠. 이 이모티콘 얼굴에 비하면 실내는 벤츠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K8은 뭐랄까요, 사실 디자인 자체는 개인 취향이라 그렇다 쳐도 왜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랜저는 딱 탔을 때 현대차구나 싶었는데 K8은 앉자마자 기아차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동승했던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하는 차들도 막상 가서 보면 현대기아차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K8은 외관에는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도 실내는 확실히 기아차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이 기아차 관계자들한테는 속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좋은 거죠. 기아가 기아답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특히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면 그 느낌이 더 명확해집니다. 5분 정도만 몰아봐도 답이 나와요. K8급의 대형 세단을 찾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할 겁니다. 푹신하고 편안한 걸 원한다면 무조건 K8을 사는 게 맞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세상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현대기아차가 서스펜션 세팅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게 해외 전문가들도 지적했던 것 중 하나죠. 후륜 서스펜션 설계가 미흡하다는 말이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전륜보다 후륜 서스펜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무스 테스트 할 때 보는 운동 성능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더 중요한 건 승차감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앞바퀴까지는 부드럽게 넘었는데 뒷바퀴는 쿵하고 떨어지는 차들 있잖아요. 현대기아차 대부분이 그랬었는데 본격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좋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현행 G80부터입니다.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적당한 푹신함을 잘 살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브랜드값, 엠블럼, 계급장 이런 거 다 떼고 생각하면 K8의 승차감은 원탑입니다. 풀체인지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행 G90보다 승차감은 나아요. 심지어 제가 탔던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이 빠져있는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드럽고 응답성 좋은 세팅값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솔직히 좀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차만 탔었고 국산차는 시승차로만 많이 타봤을 뿐이지 환상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정도 승차감으로 현대기아차 신차들이 나온다? 무조건 떡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랑 그랜저 풀체인지가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달리다 보면 기아가 소음 잡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기아차 관련 기사 중에 아무리 조용하다고 칭찬해주는 걸 보고 가도 막상 타보면 온갖 풍절음에 잡소리 들리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런 걸 써도 이상하게 B필러나 A필러 쪽에서 소음이 새어들어오는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K8은 진짜 조용한 차 맞습니다. 외부 소음을 딱 고급질 정도로 차단하고요. 현대기아차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하부 소음도 없습니다. 풍절음도 고속에서 거의 없고요. 현행 그랜저 세대에서 K8로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차감 외에도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가도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잘 이뤄졌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그랜저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거의 모두 극복했고요. 그랜저는 실내 공간이 넓은 대신에 버튼을 조작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공간을 빼기 위해 대시보드를 좀 뒤로 밀어넣은 느낌이랄까요. 공조장치 조작하는 버튼들도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직관성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K8은 일단 버튼 조작부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덕분에 손을 뻗어서 사용하기 더 편하고요. 많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했던 건 이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햅틱 기능이 들어가서 일단 직관성이 많이 좋아졌고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면 공조장치 조작 버튼으로 바뀌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디스플레이로 넣을 것 넣어서 버튼 수를 줄이고 꼭 물리적 버튼으로 남겨둬야 하는 것만 딱 남겨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괜찮죠? 그랜저랑 K8을 가성비 때문에 탄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건 아반떼를 말할 때의 가성비랑 K8을 말할 때의 가성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5 가솔린 모델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오히려 V6 모델한테 가성비라는 말이 더 맞죠. 생각을 해보세요. 4천만원대로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간 V6 엔진의 대형 세단을 살 수 있나요? 수입차는 구경도 못하고 제네시스는 이름값 하나 있다고 해서 기본 5천부터 시작하잖아요. 옵션 넣으면 8천까지도 올라가고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 급에서는 V6가 진정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서 3.5 가솔린 모델 풀옵션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차가 나올 때쯤이면 출고기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꼭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매를 할 거라 나름 합리적인 구성도 살펴봤습니다. 빼야 하는 옵션은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반 썬루프는 그렇다 쳐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흡연자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고요. 다른 구동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날씨면 전륜 구동도 충분합니다. 트림별 기본 사양을 따져보면 시그니처 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뒷좌석까지 들어가고요. 브라운 투톤이랑 샌드웨이지 투톤
인테리어도 이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옵션 부서는 진짜 인센 받아가야 마땅하죠. 그리고 가장 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 건 컬팅 나파 가죽 시트. 이게 도어 트림에도 컬팅이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들어갔다고 차 급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웬만하면 현대기아차는 나파 가죽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독 현대기아차 일반 가죽 질감이 별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급 수입차들에 비해 가죽 질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모닝부터 제네시스까지 다양하게 많이 타봤지만 이건 진짜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반떼나 소나타급에서는 이게 좀 사치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대형 세단 정도면 이 정도 넣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제일 좀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뜬금없이 빌트인 캠을 묶어뒀어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도 안 되고 화질도 굳은 빌트인 캠을 왜 묶어뒀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산타페나 스포티지도 빌트인 캠은 양심적으로 따로 빼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트인 캠이 있다고 해도 사실 블랙박스 달고 다닐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드라이브 와이즈랑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사실 옵션이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안전사양이잖아요. 컴포트 패키지에는 뒷좌석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서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나름 구성이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면 4,3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V6 엔진의 대형 세단이 4,360만원이면 가성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고민이 좀 되실 만한 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요, 일단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어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부리고 싶다면 넣으셔도 되고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랑 HUD 팩, 이건 뭐 빌트인 캠은 싫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4,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K8한테 좀 많이 치우쳤죠? 저도 지금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행 그랜저랑 K8하고 비교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행 그랜저랑 K8이 대결이라면 K8이 맞습니다. 물론 그랜저가 풀체인지 된 다음에 비교를 해야 공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랜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라면 그랜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교해보고 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랜저도 풀체인지 되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의 K8만큼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기다리는 게 마냥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면 그냥 K8 계약 넣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약 넣어도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랜저라고 나을까요? 4개월 뒤면 딱 그랜저 풀체인지 소식이 들려올 때인 것 같은데 신차가 나오면 뭐다? 역대급 사전 계약 이러면서 주문이 엄청 몰리죠. 차를 사는데 비교도 안 하고 사전 계약부터 넣게 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타보고 판단이 가능한 K8을 사는 게 낫죠. 여기에 반도체 공급까지 난리죠. 그랜저 풀체인지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랜저는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지금부터 장기화될 거라고들 하잖아요. K8 만듦새가 괜찮아서 그랜저 나온다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피디의 신차 스포일러, 그랜저 대신 K8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비교를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빨리 스포일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